얘들아 안녕.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해설을 맡은 EBS 생명과학의 이주연이야. 안녕. 자, 우리 생명과학2 고른 여러분 정말 고생했습니다. 생명과학2가 어떤 문제가 나왔든 어떤 난이도든 이거랑 상관없이 9월 모의평가에 어떻게 문제가 나올까, 어떤 방향으로 좀 이런 문제 방향이 바뀌었을까 걱정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긴장했던 건 그 모든 시간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좀 보상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이 해설을 하기 위해서 생명과학2 열심히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믿고 열심히 준비해온 방향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총평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선은 이 주제별로 문항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이런 큰 그림들은 좀 비슷하고 각각의 문항의 요소에서의 좀 변화가 있었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것들이 다 의미가 있구나, 이런 좀 힘을 얻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총평을 듣지 않고 온 친구들은요, 우선 내가 풀었던 문제가 각각 어떤 문항에 어떤 주제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총평과 비교한 다음에 선생님과 쭉 나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연쌤의 해설하면 뭐다? 바로 연계이다. 자, 우리 10문항의 연계가 됐는데 선생님이 각각의 연계된 문항 앞에 연계 마스터라는 타이틀과 함께 실제로 어떻게 연계되는지 바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과학2 고른 친구들만큼은 어떤 문제가 연계되는지 굳이 교재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한눈에 보이게 알려줄 겁니다. 선생님이 연계를 전체적으로 봤더니 우리 10문항 중에 개념 연계가 한 문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통합 연계라고 해서 수능 완성에서 두 문제가 골라진다던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각각의 문항이 골라지는 통합 연계는 없었습니다. 10문항에서 5문제 정도 연계되지 않을까 했는데 수능 특강 3문제, 그리고 수능 완성에서 7문제가 연계되었다는 거. 근데 실제로 이 전년도까지 계속해서 연계가 이 6월과 9월에서 되고 있는데 6월, 9월은 좀 수특, 수완의 연계 비율이 다르더라도 수능은 꾸준히 5문제가 연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능 갈 때까지 수특도 중요하다는 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궁금한 해설 1번부터 바로 가볼 건데 1번이 바로 연계 문제였죠. 자, 근데 어떤 연계였냐? 그 10문항 중에 개념 연계, 얘가 바로 요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항상 개념 연계는 수특에서 연계됩니다 라고 했거든. 근데 이번에 선생님 뭐라고 적어놨냐면 수능 완성 4페이지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진짜 선생님 따라와서 수능 개념부터 특강 완성까지 다 한 친구들은 결국 수능 완성에 있는 생명과학의 역사는 수능 특강에 다뤄진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한 거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념은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모두 연계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역사 파트 제대로 공부했다면 정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예요. 특히 이번에는 아예 한 주제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수능 완성 보면 이렇게 표로 이 중간에 모건이라던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우선 이 문제에서 다뤄졌던 멘델, 왓슨과 크릭, 멀리스는 충분히 비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되어 있는 게 자료로 바뀌어서 연계됐다는 거 기억해보고 선생님과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두 문장이 딱 나왔어. 그리고 우리가 왓슨과 크릭, 멘델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언제 몇 년대에 어떤 연구를 했는가 바로바로 떠올려야겠죠. 자, 그래서 왓슨과 크릭입니다. 왓슨과 크릭은 1900년대에 연구 성과를 낸 과학자예요. 근데 멘델은 조금 다르지. 이 멘델은 1800년대예요. 자,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이 유전학에 대한 연구에서는 멘델만 1800년대였다라는 거. 그래서 멘델 법칙의 재발견이라는 슬픈 이야기가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모건부터 우리 멀리스라고 하는 PCR을 발견한 과학자까지는 1900년대 연구다. 그리고 2003년에 사람의 유전자를 읽어내는 그 연구, 유전자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것까지 기억해야 되죠. 1800년대 하나, 그리고 1900년대 잔뜩, 그리고 2003년에 하나,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하면 충분히 풀었을 것 같아요. 자, 왓슨과 크릭의 주요 성과가 뭐냐?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알아내었다라는 거고, 이중나선 구조를 두 사람만 알아낸 게 아니고 여러 과학자들의 자료를 잘 통합해서 이렇게 좋은 연구 성과를 내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멘델은 이 완두 교배 실험을 통해서 유전의 기본 원리를 밝혔다.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자, 요거 잘 확인해보고 자, 기억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기 기억. 기억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이다. 보기 기억은 DNA죠. DNA와 RNA는 헥산입니다. 헥산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 맞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 니은.
니은은 DNA 증폭 기술인 중합효소 연쇄 반응을 발명하였다. 자, 중합효소 연쇄 반응은 PCR입니다. 그걸 발견한 과학자는 니은이 아니고 멀리스지. 그래서 니은 틀려요. 선생님 방금 앞에서 설명했었지. 자, 멘델과 왓슨과 크릭 그리고 멀리스의 순서를 비교하게 되면 멘델이 먼저 1800년대 그리고 왓슨과 크릭이 1900년대. 그리고 1900년대에 유전학 관련된 연구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이 생명공학 기술이 멀리스입니다. 우리가 배운 이 역사의 흐름 중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되고요. 니은은 당연히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가는 나보다 먼저 이룬 성과이다. 네, 가는 1900년대이기 때문에 니은 나보다는 나중에 이룬 성과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답이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번. 우리 이 세포의 특성 단원에서 원핵생물과 진핵생물, 원핵세포랑 진핵세포 비교하는 거 많이 했었죠. 자, 그래서 적어보면, 딱 보면, 아, 대장균. 얘는 원핵세포구나. 바로 나와야 되고, 사람의 신경세포는 진핵세포구나. 자, 원핵과 진핵을 비교하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진핵 안에서도 식물과 동물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진핵 중에서도 사람이니까 동물이구나. 원핵세포랑 동물세포를 비교해야겠구나라는 거 하나 생각을 해보고요. 문제를 보면 가와 나는 모두 리보솜을 갖는다. 리보솜은 모든 생명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원핵생물, 그리고 진핵생물, 동물, 식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리보솜은 왜 중요한가? 이 RNA로부터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번역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단백질 합성 장소다라고 하죠. 자, 리보솜의 역할을 좀 기억해보고 뭐 디테일하게 구조까지 들어가면 소단위체랑 대단위체가 있다 뭐 이런 거. 그다음 유전자 발현 단원과 좀 연계를 하면은 소단위체에 mRNA 결합 자리가 있고 대단위체에 EPA 사이트가 있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아래 가와 나중에 가에만 미토콘드리아가 있대요. 자,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5글자, 7글자로 막성 세포 소기관이라고 합니다.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 원핵세포에는 없고요. 진핵세포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시된 요 가가 진핵세포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경세포가 되고요. 미토콘드리아를 가지지 않는 나가 대장균이 되겠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원핵세포랑 진핵세포의 차이점 또 뭐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이름 그대로 진핵세포는 진짜 핵을 가지고 있고요. 원핵세포는 핵이 없다라는 거, 핵막이 없다라고 표현되기도 하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뿐만 아니라 막성세포 소기관이 없다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두고 보기 한번 볼게요. 자, 기억. 나는 대장균이다. 찾아놓은 내용이죠? 맞는 내용. 자, 그 다음에 니은. 기억에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난다. 이것도 리보솜이 단백질 합성 장소라는 거 찾아놓은 내용이죠? 니은도 맞는 내용. 자, 다음 디귿. 가와 나는 모두 세포벽을 갖는다. 자, 여기 나는 대장균입니다. 얘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요. 세포벽의 이름이 뭘까? 세포벽의 이름이 아니고 세포벽의 성분, 대표적인 성분 펩티도 글리칸이지. 그런데 사람은 세포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가와 나가 모두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2번 문제는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답이 3번인 문제예요. 자, 진핵에서도 동물과 식물이 있어. 동물은 세포벽이 없고 식물이라고 만약에 식물의 예시가 나왔다면 그렇다면 우리 셀룰로스라고 하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디귿이 맞는 문제, 보기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원핵과 진핵 중에 무조건 원핵만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아니고 진핵 중에서 동물이기 때문에 디귿 보기가 틀렸던 거구나. 여기까지 기억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 3번. 자,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 단계예요. 기관, 조직, 조직계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여기 제 예시가 식물에 대한 예시로 되어 있습니다. 왜? 조직계가 식물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게 식물의 유기적 구성 단계인데 순서를 적어보면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이 돼요. 이게 식물의 유기적 구성의 특징이었고 동물의 유기적 구성 특징은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었다라는 것도 좀 비교해서 기억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보면 간단하지. 잎, 뿌리, 줄기, 영양기관, 꽃, 열매, 생식기관. 그래서 얘네들을 구성단계 기관에 속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C는 예시가 너무 당연하잖아. 조직계로 되어 있으니까 C가 조직계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B가 나머지 조직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 얘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아직 문제가 뭔지 보지 않았더라도 조직이네. 그럼 기본 조직계에 해당하는 유조직이 들어갈 수 있겠다. 표피 조직계에 해당하는 표피 조직도 들어갈 수 있고 이 관다발 조직계에 해당하는 통도 조직, 물관과 체관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하고 가면 좋아요. 자, 옆에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식물에서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기억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포들이 모여서 기본적으로 조직을 이루는데 그게 나머지랑 잘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기억이 모여서 니은을 이룬대요. 만약에 기억이 맞다면 기억이 모여서 만드는 건 니은 조직계여야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디귿이 이 기관에 대한 예시가 맞는지 읽어보면 돼. 식물에서 줄기는 디귿의 얘기다. 잎, 뿌리, 줄기, 꽃, 열매 얘네는 다 기관의 얘다. 그래서 디귿 기관 A랑 디귿이 같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나머지 조직과 조직계이기 때문에 조직이 조직계에 속하는 거지. 그래서 기억이 B 조직이 되고 조직계 C가 니은이 된다. 이렇게 매칭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보기 볼게. 기억 장미의 A에는 관다발 조직계가 있다. 맞는 내용이죠. 장미의 잎에는 장미의 잎은 조직계가 모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잎에는 관다발 조직계, 기본 조직계, 표피 조직계 모두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요. 그다음 니은 표피 조직은 B의 예이다. 조직의 예, 표피 조직, 유조직, 통도 조직 이런 거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 자, 그다음 디귿 니은은 C이다. 이걸 자신 있게 푼 거네. 니은은 C이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서 답이 5번이 문제였어요. 여기까지는 좀 쉽게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4번.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표를 가지고 이 각각이 어떤 특징인지를 찾는 과정이었는데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이동한대. 촉진확산과 단순확산의 경우에는 이 자연스러운 물질의 이동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거라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합니다. 그런데 능동소송만큼은 에너지를 써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능동적으로 물질을 한 방향으로 보낼 수 있죠.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이동함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2가 능동소송이 돼요. 그리고 1이 나머지 단순확산이 되겠다. 단순확산 역시 X가 쳐져 있죠? 그래서 촉진확산도 똑같이 X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봤더니 기억, 특징이 뭔지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얘는 단순확산은 해당하지 않고요. 능동수송과 촉진확산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래요. 자, 두 물질 출입 방법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막단백질을 이용한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보기를 풀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딱 이 문제에서 만나면 이런 내용 나올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고 바로 보기를 봤으면 쉽게 풀었을 것 같아. 자, 다음 볼게요. 자, 기억. 1은 단순확산이다. 단순확산이다. 맞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니은. 막단백질을 이용함은 기억에 해당한다.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바로 보기를 보면 보기 판단이 쉽다라는 거예요. 자, 니은 맞고. 디귿. A는 동그라미이다. 자, A는 X라고 해놨기 때문에요. 틀린 내용입니다. 자, 기억과 니은이 맞아서 답이 4번인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4번 문제. 넘어서 5번 문제로 가볼게요. 사명 6개 분류체계가 나왔어. 우리 이제 얘를 좀 간단히 보고 풀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아직 9월 모의평가 볼 때 사명 6개나 동물의 분류, 식물의 분류 잘 외우지 않았다. 이 친구들은요. 10월 학력평가 전까지는요. 무조건 외우고 봐야 합니다.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암기는 수능 가까이 가서 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암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30분의 소중한 20문제를 풀어버리면 실력을 점검할 기회를 하나 놓친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요 문제
분류에 가서도 한 번 더 말할 거지만 내가 잘 외우지 않고 치렀다? 그러면 아, 내가 좀 10월은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더 제대로 준비하고 봐야겠다. 이 생각 하나 할게요. 자, 보자. 예시, 대장균, 메테인 생성균, 진해, 그리고 기억 이렇게 되어 있어. 자, 대장균은 진정세균계에 해당합니다. 사명 6개에서 지금 6개로 나누고 있죠. 계명이니까. 메테인 생성균은 고세균계에 해당하고요. 진해는 우리 동물계에 해당해요. 그리고 우리는 동물의 분류를 문단위까지 5단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진해가 어느 곳에 속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얘는 동물계 중에서도 절지동물문에 속한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둘게요. 자, 그리고 식물계는 뭐 뭔지 모르니까 기억이다라는 거. 얘네들이 3역으로 나뉘지. 그래서 진정세균계는요, 세균역이라고 하는 역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메테인 생성균이 포함되는 고세균계는 고세균역에 포함됩니다. 이건 다르죠. 동물계, 식물계, 그리고 균계, 원생생물계는 합쳐서 진핵생물역에 들어간다. 이렇게. 같이 좀 기억을 해보고요. 얘네를 가지고 개통수도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겠지. 그래서 그려보면 대장균이 가장 멀리 있죠. 대장균이 가장 이 공통조상으로부터 멀리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 떨어져 있는 게 메테인 생성균, 고세균입니다. 그리고 같은 역에 해당하는 진해랑 기억은 조금 더 가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진해랑 기억은 지금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둘게요. 자, 그리고 나서 보기 한번 보면 자, 기억 A는 균계이다. 대장균이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안 외웠던 친구들은 균계 맞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하지만 아니에요. 자, 대장균은 세균에 해당합니다. 원핵생물이어서 진정세균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보기야. 세균은 어디에 들어가? 우리 진핵생물역에 이 문제에서 나오지 않은 세균, 균계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균계는 진핵생물역에 들어가고요. 균계의 대표적인 예시는 효모, 그리고 곰팡이, 버섯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 그래서 대장균으로 끝난다고 해서 균계가 아니고 대장균은 원핵생물에 해당하는 이 진정세균계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자, 고사리는 기억에 해당한다. 자, 니은 맞는 내용이지. 고사리 대표적인 식물계에 포함되는 생물입니다. 자, 고사리는 이 식물의 분류를 메인으로 다룬 문제는 없기 때문에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고사리는 양치식물문이라고 하는 데 들어갔었어. 선생님이랑 수능 개념부터 수능 특강까지 쭉 따라온 친구들 고세고 양치하러 갔네 이렇게 외웠던 거 기억나? 고사리, 쇠뜨기, 고비 이렇게 세 개의 종이 양치식물에 속한다는 거 좀 기억해두고요. 그다음에 이 양치식물의 특징이 무엇인가? 비종자, 관다발 식물이다. 종자가 아닌 포자로 번식하고요. 그런데 관다발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니은, 고사리는 기억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디귿, 사명 6개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메테인 생성균과 대장균의 유형관계가 메테인 생성균과 진해의 유형관계보다 가깝다라고 되어 있어. 자, 개통수를 보면 메테인 생성균과 진해가 더 가깝죠. 그래서 디귿, 틀린 내용. 니은만 맞아서 답이 2번인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어렵다라기보다 그 사명 6개를 정확히 잘 외우고 시험 받는가 여기서 오답이 갈렸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6번 연계 문제인데 선생님은 이거 풀면서 이건 연계구나 하고 풀었어요. 많이 이 연계 교재가 중요하다고 아는 친구들 실제로 수능까지 갈 때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볼 텐데 많이 풀다 보면요 익숙해지는 사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연계인 것 같은데 하고 그 딱 시험 끝난 다음에 이거 이런 연계 문항이었어 라고 할 때 그 약간 짜릿함을 느껴봤으면 좋겠어. 수능에서. 자, 그래서 실제로 연계인데 어느 정도냐? 똑같아. 그치? 그림이 똑같아요. 그림이 완전 똑같고 그냥 여기 앞부분에 기질만 표시했을 뿐이죠. 그리고 여기 물 들어간 거 네모 동그라미 똑같아. 심지어 이번 9월 모평에서는 이 효소 X가 가수분해 효소라는 걸 알려줬어요. 근데 이 수능 완성에서는 이 그림을 보고 가수분해 효소라는 걸 찾는 보기가 있었거든. 그렇게 이 조건과 자료를 합쳐서 연기가 됐다는 거 기억해두고 옆에 있는 그래프를 봐도 너무나 똑같다. 근데 우리가 수능 완성에서 뭘 연습했냐면 E1, E2, E3를 가지고 여기서 E2랑 E3가
효소가 있을 때랑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라는 걸 비교하면서 풀었었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이 기억이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하는 보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연계됐다라는 거 생각하고요. 선생님이랑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X는 가수분해 효소이다. 문두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 알려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림 보고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왜? 물이 첨가돼요. 네모랑 동그라미가 나눠졌기 때문이죠. 그림만 봐도 가수분해 효소인 거 알아야 되고요. 자, 이 동그라미 친 요 A는 우리가 기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효소랑 결합해서 실제로 반응물로 쓰이는 물질, 기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응의 진행에 따른 에너지를 표현해 놨는데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 중에서 이렇게 높아지면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반응물로부터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에서 봤더니 효소가 있을 때랑 없을 때의 에너지를 표현해 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리고 지금 실선과 점선이 있어요. 기억은 실선 부분에서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죠. 얘는 뭐야? 더 높기 때문에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자, 효소의 역할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보다 더 많은 물질이 반응이 되게 해서 이 반응 속도를 높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응이 많이 진행되도록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실선에서 점선으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 문제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여기에 폭이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다라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니은은 무엇이냐? 이건 그냥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기 때문에요. 우리 이거를 반응열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높기 때문에 이 반응이 진행되고 나면 이렇게 에너지가 이만큼, 니은만큼 방출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6번에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물 분자를 첨가하여 기질을 분해한다는 X의 작용에 해당한다. 이게 가수분해를 그대로 해석한 말이지. 그래서 기억 맞는 내용. 당연한 내용이고요. 니은, 나에서 X가 있을 때 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기억이다. 여기서 이 X,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기억과 니은에 없습니다. 그쵸? 쌤이랑 주황색으로 그려놨으니까. 자, 니은, 틀린 보기. 기억은요,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라고 풀었어야 되고요. 디귿, 가에서 A의 농도가 증가하면 활성화 에너지는 감소한다. 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물질은 효소예요. 그런데 A는 그냥 반응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A의 농도가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상관없이 효소의 유무에 따라서 온도와 압력이 같다는 기본적인 조건이 같을 때 효소의 유무에 따라서만 달라져요.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문제였다. 이렇게 6번 또 풀어보고 7번도 연계 문제예요. 7번도 풀어볼게요. 자, 얘는 수특이랑 연계됐는데 이것도 사실 아마 풀면서 연계됐구나라고 많은 친구들 느끼지 않았을까. 특히 선생님이 이거 연계 이 포인트로 어떻게 연계를 풀어갈지 특별히 우리 EBS에서 강의를 준비했었잖아요. 거기서 이런 그림 많이 보여줬었거든. 그래서 보자마자 이번에도 이 그림이 연계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으면은 내가 좀 연계가 준비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실제로 요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 그림 자체가 많이 연계가 되었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면서 문제 한번 7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이 FADH2와 NADH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어. 그 중에서 우리가 더 앞에서 더 높은 에너지를 주는 물질이 NADH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기억이 NADH, 니은이 FADH2가 됩니다. 자, 얘네가 전자를 줘. 그래서 전자가 막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서 방출되는 에너지로 수소 이온이 능동 수송됩니다. 그래서 2에서 1으로 능동 수송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2가 기질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수소이온이 능동 수송돼서 기질로부터 막사의 공간으로 들어가니까 1이 막사의 공간이 되겠지. 자, 그렇게 해서 이 위쪽에 수소이온이 많아질 겁니다. 많아지면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ATP 합성 요소라고 하는 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수소이온이 다시 막사의 공간에서 기질로 이동하게 되죠. 이때 ATP도 같이 만들어지고요. 이때 이동하는 방법은
촉진 확산,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이다 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이 그림은 연계 분석할 때도 엄청 많이 봤고 실제로 수특, 수완 계속 연계 문제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 있게 풀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문제 보기 한번 살펴보면 기억. 기억은 NADH이다. 쉽게 푼 내용이죠. 기억 맞는 내용. 자, 그 다음에 니은, 원은 막사의 공간이다. 이것도 원투 정말 간단히 찾을 수 있죠. 원투를 찾는 건 수소이온의 이동 방향을 봐야 합니다. 물론 NADH랑 FADH2가 이 전자를 주는 곳, 그리고 이 산소가 전자랑 만나서 물이 되는 곳, 얘를 가지고도 구분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산화적 인산화를 표현할 때는 수소이온의 이동 같은 것들을 함께 표현해주기 때문에요. 이동 방향 가지고 찾는 게 좀 더 수월합니다. 자, 그리고 디귿.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확산에 의한 인산화가 일어날 때, A를 통한 수소이온의 이동 방향은 1에서 2이다. 선생님 벌써 화살표를 그려놨네요. 그래서 디귿 맞는 내용. 자,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서 답이 5번이 문제였어요. 연계 문제 이거 많이 준비된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8번으로 가서 동물의 분류, 사명 6개에서도 말했지만 내가 자신 있게 외운 상태로 풀었다. 진짜 잘한 거고요. 사실 좀 동물의 분류 외우는 거 좀 미뤄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손을 못 댔어요. 좀 찍었어요 하는 친구들은 내가 10월만큼은 그러지 말자라는 마음을 다짐하고 볼게요. 해삼, 거머리, 창고기, 생명과학수를 사랑하는 우리, 열심히 준비한 우리는 보자마자 나와야 돼. 해삼은 극피동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거머리는 지렁이와 함께 환영동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창고기는 척삭을 가지고 있죠. 척삭 동물 중에서도 두삭동물에 해당해요. 자, 우리 척삭동물에는 두삭동물, 미삭동물, 사람을 포함한 척추동물이 있는데 그중에 일생 동안 척삭을 가지고 있는 창고기가 두삭동물에 해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딱 표를 봤더니 척삭을 형성한다? A네요. 그러면 당연히 A가 창고기가 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특징이 또 창고기 특징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원구가 항문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원구가 항문이 되는 이 동물을 우리는 후구동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원구가 이 입이 되는 동물을 선구동물이라고 부릅니다. 후구동물에는요, 극피동물과 척삭동물이 있죠. 그래서 해삼과 창고기가 모두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창고기니까 나머지 B가 해삼이겠네. 이렇게 풀 수 있고요. 그럼 나머지 C가 거머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럴 때는 또 보기를 바로 볼 수도 있지만 물론 시간 안에 푸느라 여러분들은 보기를 바로 확인했겠지만 우리는 한 걸음 뒤에서 딱 보는 거야. 거머리가 C라면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특징은 뭐가 있을까? 왜? 우린 지금 9월 모의평가고 수능까지 대비하는 거니까. 자, 거머리, 환영동물인 거머리가 해당할 수 있는 건요. 삼배엽성 동물이다. 들어갈 수 있어요. 삼배엽성 동물은 선구동물과 후구동물로 나눠집니다. 선구동물이다. 이것도 A, B, C 세 개 중에서 거머리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 거머리만 해당해야 되니까 삼배엽성 동물은 뺄게요. 이건 뭐 후구동물도 해당하니까. 자, 선구동물이다. 그 중에서 선구동물 안에 촉수담륜 동물이다. 촉수담륜 중에서도 담륜자 유생을 갖는다. 이 정도. 이 세 개를 머릿속에 조용히 떠올렸다면 정말 잘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거머리만 가질 수 있는 특징은 선구동물이다, 촉수담륜동물에 속한다, 담륜제 유생 시기를 갖는다. 이런 게 있다는 거 기억해보고요. 우리 보기 한번 볼게요. 자, 기억. A는 해삼이다. A는 창고기라고 찾아놨죠. 기억 틀린 내용이고, 니은. B는 발생 과정에서 포배가 형성된다. 자, 요거 별표 치자. 왜냐면 선생님이 느끼기에 요거 물어보지 않았었는데 라고 해서 좀 체크해놨던, 풀면서 바로 체크했던 표현이에요. 우리가 선구동물, 그리고 이렇게 내배엽, 외배엽, 원구 이런 개념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그림으로, 단어로 정확히 배우는 내용인데도 워낙 보기로 다뤄지지 않았던 내용이라서 물음표 하면서 좀 헷갈려서 틀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자, 포배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수정란이 이렇게 난화를 합니다. 세포 분열을 통해서 여러 세포가 되고요. 걔네들이 안쪽에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진 겉에만 세포가 쌓인 포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동물이 되면 무배엽성 동물이라고 하는 생물, 해면동물 같은 것들이 됐었죠. 자, 그런데 이 포배 상태에서 한쪽으로 이 배엽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내배엽과 외배엽이 만들어지는 시기, 그리고 여기 원구가 되고요. 얘네들이 이제 이 상태에서 발생이 돼서 생물이 되면 이배엽. 그리고 뭐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가운데 중배엽까지 생기면 삼배엽. 우리 이거 배웠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포배가 뭔지 모르지 않아. 근데 어쨌든 보기로 사용된 건 처음이니까 좀 체크를 해두고요. 보면 B는 발생 과정에서 포배가 형성된다. A, B, C 모두 삼배엽성 동물입니다. 당연히 포배가 형성된 상태에서 시작했겠죠.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이에요. 니은 보기 자체 잘 기억해 두고요. 자, 그 다음 디귿. 보면 환영동물에 속한다는 기역에 해당한다. 네, 선구동물, 촉수담는 동물, 담는자 유생,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류해놨던 환영동물이다 라는 단어, 당연히 기역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답이 4번이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9번 문제. 자, 우리 실생활에 관련된 문제가 생명과학 1, 2뿐만 아니라 물화생지 1, 2에 다 한 문제 정도씩 나오거든요. 생명과학 2에서 실생활과 관련된 단골 문제가 바로 발효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과당이인산, 피루부산, 그리고 에탄올 또는 아세틸코에가 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우리가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보면 얘를 먼저 적어볼게요. 과당이인산이 두 분자의 피루부산이 됩니다. 얘를 바로 들어가도 되지만 우선 내가 아는 걸 정확히 적고 비교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문제였어요. 자, 두 분자의 피루부산은 조건에 따라서 두 분자의 아세틸코에가 되는 피루부산 산화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두 분자의 에탄올이 되는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이때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중요했어요. 과당 이인산에서 두 분자의 피루부산이 될 때는 두 분자의 NADH와 네 분자의 ATP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피루부산에서 아세틸코에가 되는 과정에서는 두 분자의 피루부산이 두 분자의 아세틸코에가 될 때 여기 CO2가 두 분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두 분자의 NADH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피루부산이 에탄올이 될 때는 두 분자의 피루부산이 두 분자의 에탄올이 될 때는 두 분자의 CO2가 만들어지고요. 다른 물질 두 분자의 NAD 플러스가 만들어졌다라는 차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보면 지금 얘는 하나에서 두 개가 만들어지고 얘는 두 개에서 각각의 두 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개수를 보고 바로 물질을 판단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A가 무엇이냐? A가 과당 이인산이겠구나. 거기서 B가 C와 D로 가야 되기 때문에 B가 피루부산이 돼요. 그래서 얘도 피루부산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 C, D는 이 물질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과당 이인산에서 피루부산이 되는 과정, 그리고 그 나머지 과정에서 겹치는 물질은 이거죠. NADH, NADH. 그래서 디귿이 NADH구나. 이렇게 풀 수 있고요. 그러면 과당 이인산에서 두 분자의 피루부산 될 때 만들어지는 또 다른 물질, 기억은 ATP가 되겠다. 이렇게. 그리고 요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랑 에탄올이 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만들어지는 니은이 바로 CO2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 요 녀석이 NAD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얘네들을 이렇게 매칭하면 물질들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한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은 NAD 플러스이다. 네, 니은은 CO2였네요. 기억 들리고. 니은. C는 아세틸코에이다. 자, 지금 2, C를 찾으려면 2 과정에서 무엇이 만들어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2 과정에서는 CO2랑 NADH가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CO2랑 NADH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 C가 아세틸코에이, D가 에탄올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C는 아세틸코에이다 맞는 내용이 되죠. 그리고 디귿. 네, 한 분자당 탄소수는 B가 D보다 적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틀린 내용이지. 자, 이거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냐면 기본적인 탄소수를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과당 이인산은요. 탄소가 6개입니다. 8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쓸게요. 탄소가 6개. 피루부산은 2개로 쪼개져서 탄소가 3개예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 CO2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C가 하나 빠져나가요. 그래서
C가 2개인 물질이 됩니다. 근데 문제를 봤더니 우리 B가 D보다 적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인 B가 2개인 D보다 적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D급까지 틀려서 답은 니은만 맞는 2번이 답이었다. 그래서 이건 요 전체적인 과정을 잘 쓸 수 있는가, 이게 포인트였고, 문제의 분자수를 찾는 거 치고는 좀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연계 문제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이것도 왠지 풀면서 켈빈으로 이런 느낌이면 연계일 것 같은데 했더니 진짜 연계였어요. 보면 똑같이 세 분자의 CO2가 고정될 때 각각의 물질을 숨겼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번 9월 모평에서 3개 중에 하나의 물질을 아예 오픈해 줬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수능 완성에서는 개수를 다 숨겼는데 심지어 그 물질의 개수까지 보여줬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적었을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0번 문제. 자, 세 분자의 CO2가 들어갑니다. 뭐랑 반응해? RUBP랑 반응해요. 세 분자의 RUBP랑 세 분자의 CO2랑 반응하게 되면 6분자의 3PG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X와 Y가 3PG와 PGAL 중에 하나인데 X가 3PG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얘가 그 다음 PGAL이 되는 거죠. 이때 몇 분자 만들어진다? 6분자 만들어진다. 그렇게 만들어진 6분자의 PGAL 중에서 한 분자가 나머지 또 다른 만들어지는 PGAL과 만나서 포도당을 합성하러 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분자가 RUBP를 재생하는 과정에 쓰인다라는 거. 자, 얘가 끝이 아니지. 우리 켈빈이로 과정에서는요, 명반응 산물이 쓰입니다. 좀 적어보면, 자, 세 분자의 CO2가 들어가서 6분자의 3PG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6분자의 PGAL이 되는 과정에는 6분자의 ATP가 쓰이고요. 6분자의 NADP, H라고 하는 물질이 쓰이게 돼요. 그렇게 해서 6분자의 PGAL이 되고 그 중에 5분자의 PGAL이 3분자의 RUBP가 될 때요. 3분자의 ATP가 또 쓰입니다. 요 쓰이는 물질, 개수 다 알고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켈빈으로 완성해보고 보기 한번 보면 기억, X는 PGAL이다. X는 3PG이다. 틀린 내용. 자, 다음 니은. 기억과 니은을 더했더니 6이래. 기억이 6이야. 기억이 벌써 6이잖아. 그치? 그리고 니은은 1이기 때문에 기억 더하기 니은은 7이어야겠네요. 디귿. 니은 틀리고요. 자, 디귿. 과정 1에서 ATP가 소모된다. 과정 1에서 ATP가 소모된다. 써놨죠? 디귿이 맞아서 답이 3번인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연계 문제예요. 선생님이 그 총평에서 뭐라고 했느냐? 눈여겨볼 문항에 종분화를 넣었어요. 이 종분화에 대한 문제가 이 유전자풀의 변화 요인과 같은 좀 그룹으로 묶여서 둘 중에 한 문제가 꾸준히 나와왔었는데 특히 유전자풀의 변화 요인이 계속 나왔었거든. 근데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평가 문제에서 종분화 주제가 다뤄졌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보고요. 그림은 연계가 아예 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그냥 체감률이 아니고 그냥 100% 연계다라고 할 수밖에 없게 똑같이 나왔죠. 산맥 형성, 섬의 분리, ABC 순서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문제에서 연계에서 봤는데 라고 풀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수능 특강 문제였어요.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 B, C가 모두 서로 다른 생물학적 종이래요. 우리 이거 어떤 뜻인지 알고 있어야 되지. 서로 다른 생물학적 종이라는 건 생식적으로 격리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생식적으로 격리가 되어 있다. 서로의 개체가 이 교배를 해서 자손을 낳지 못한다. 또는 자손을 낳더라도 그 자손이 생식 능력이 없다. 이런 의미인 거 기억해야 되고 지금 봤더니 원래 섬에 A가 살고 있었대. 근데 상맥이 형성됐고요. 그 중에 한쪽이 이 A가 B라는 종으로 바뀌었대요. 그리고 다른 쪽 원래 A가 살고 있던 쪽이 또 섬의 분리가 일어났대요. 자, 섬의 분리가 일어나고 나서 곧 또 섬에 있던 A들이 C로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개통수를 좀 표현해보면 A가 이렇게 있는데 A 중에서요. 일부가 B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A 중에서 일부가 C가 되었다.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 알려준 좀 종분화가 일어나기 위한 지리적 어떤 차이를 보면 A에서 B가 만들어지기 전에 산맥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A에서 또 다른 C가 나오기 전에 섬이 분리되었다라는 거.
우리 연계 규제는 이 부분을 체크해서 이 각각에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도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같이 기억하고 보기 한번 볼게요. 자, 기억. 산맥 형성 이후에는 A가 B로 분화되었다. 산맥 형성 이후에 A가 B로 분화되었다. 맞는 내용. 자, 그 다음 니은. B는 C와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다. 그냥 같은 말인 거지. A, B, C 무엇을 두 개 선택하든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다. 맞는 내용. 자, 그 다음 디귿. 종분화는 기존의 생물종에서 다른 생물종으로 분화하는 과정이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한번 좀 별표 쳐볼까? 우선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답은 5번이겠죠. 자, 요 디귿 보기 한번 별표 쳐볼게요. 어려워서 별표 친 거 절대 아니고 종분화 문제 나올 때 만들어진 종의 유형 관계를 물어본다던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종분화가 여기에 기여하였다. 뭐 종분화에는 지리적 격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좀 관계를 물어보는 보기는 많았지만 종분화의 정의를 이렇게 적어놓은 보기는요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쉽지만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9월 모평에 정의를 물어보는 보기가 나왔네. 내가 첫 번째 단원부터 끝에 있는 단원까지 각각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를 말할 수 있었던가? 요거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좋은 보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내용인데 그런 관점까지도 기억하고요. 12번도 연계 문제라서 풀어볼게요. 이번 이쪽에 연계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왔어. 근데 얘도 너무나 선생님이 항상 연계 분석해줄 때마다 나오는 그림. 그래서 선생님이 보자마자 이거는 정말 똑같이 앞이랑 똑같이 연계였다. 자, 선생님이 보자마자 연계라고 하는 것들 너무 많죠. 근데 선생님을 믿고 그 연계 분석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은 진짜 나도 선생님 저도 예상했어요. 이런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른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경로까지도 실선과 점선이 똑같았어요. 자, 이 중에 이렇게 가나만 관계 원투가 달랐다라는 거. 요거 심지어 기출에서 숨기지 않고 더 쉽게 열어줬죠. 요게 어떤 문제로 나왔는지 한번 9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네들을 오픈해주고요. 가나라고 하는 과정을 이제 오히려 표로 드러냈어요. 그래서 여기다 완성을 한번 해보면 우선 관계 2의 반응 중심 색소를 적어볼게요. 관계 1의 반응 중심 색소. 우리 보자마자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봤더니 여기 전자가 2개 들어와서 흘러 가서 최종 전자 수용체를 만나는 애가 실선이지. 그래서 이 실선인 경로 1은 우리가 비순환적 전자 흐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경로 2는 순환하고 있죠. 점선 부분. 그래서 경로 2가 순환적 전자 흐름입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보고 이 전자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얘가 여기서 얘가 일어나는 거죠. 가가 일어납니다. 가라고 하는 물의 광분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물이 분해되면서 2개의 전자가 방출돼요. 걔가 관계 2로 가고요. 흘러 가서 여기서는 나라고 하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때 최종 전자 수용체가 무엇인가? 얘예요, 얘. NADP 플러스라고 하는 최종 전자 수용체가 이렇게 전자흐름을 통해서 전달된 2개의 전자를 받아서 NADPH 플러스 수소이온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능 완성으로 공부한 친구들 요게 우리 어떻게 써있기도 해요? 수소이온이 하나 빠져서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쵸? 2개의 차이. 선생님이 수능 완성해서 여기서 NADP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NADPH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 두면 된다.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쓴다라고 설명했었는데요. 9월 모평에 나왔던 표현까지도 수능 완성은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거. 혹시 헷갈렸던 친구들은 여기서 이 둘 다 지금 양립해서 사용을 하는구나라는 거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봤으니까 보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기억. 관계 2의 반응 중심 색소는 P680이다. 맞는 내용이죠. 관계 2. 자, 그럼 니은. 가에서 방출된 전자가 전자 전달계를 거치면 수소 이온이 스트로마에서가 틸라코이드 내에서보다 높아진다. 요 과정을 통해서 수소 이온이 능동 수송되는데 고에너지 전자가 관계 1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때 수소 이온은 어디서 어디로?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라고 하는 곳으로 능동 수송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흘러갈수록 스트로마에서 농도가 낮아지고요.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농도가 높아져야 돼요.
근데 오히려 우리 니은은 스트로마에서가 텔라코이드 내부에서보다 높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가 돼요. 자, 그다음 디귿 한번 보면 경로 2에서 나가 일어난다. 경로 2는 순환적 전자 흐름이죠. 점선에는 가나가 둘 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 틀린 내용. 디귿을 고치면 경로 1에서 이 가나가 일어난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 기억만 맞으니까 답이 1번이 문제였어요. 자, 연계 문제를 좀 연달아 풀어봤고 그 다음 13번 생명공학 기술입니다. 이건 문장을 다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읽으면서 술술 풀리는 문제여서 기억과 니은이 배아줄기세포 그리고 유도만능 줄기세포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어요. 배아줄기세포는 우선은 이 수정란처럼 하나의 개체가 될 수 있는 세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체세포에서 역분화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되죠. 기억하고 살펴보면 자, 핵이 제거된 A에 B로부터 추출한 핵을 이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생 단계까지 배양한대요. 거기서부터 얻은 기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와 B가 난자와 체세포 중에 하나인데 핵을 제거한 체세포에 난자를 넣어서는 발생이 일어나지 않지. 오히려 N으로 줄어버리니까. 그래서 여기 핵을 제거한 난자, 무핵 난자에다가 체세포로부터 추출한 이 N이라고 하는 이 핵을 넣어서요. 무엇을 하느냐? 핵을 치환해버리는 거예요. 난자가 가지고 있던 핵을 빼고 체세포가 가지고 있던 핵을 넣어서 아예 치환해버린다라는 거야. 자, 이 치환을 통해서 이 발생 단계까지 세포를 얻고 거기서부터 얻은 줄기세포, 바로 배아줄기세포죠. 자, 그 다음에 2를 보면 체세포에 이름이 적혀있네요. 역분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당연히 니은은 역분화 줄기세포가 되겠죠.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고 적을게요. 그게 어렵지 않게 글을 읽으면 풀 수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 보기 보면 기억 A는 난자이다. A 난자이다 맞고요. 자, 그다음 니은. 니은은 유도 만능 줄기세포이다. 우리 역분화란 단어만 매칭할 수 있어도 당연히 풀 수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 디귿. 네, 실험 1에서 핵치환 기술이 사용되었다. 실험 1에서 핵치환 기술이 사용되었다. 맞는 내용이죠. 생명공학 기술을 줄기세포랑 좀 전체적으로 같이 살펴볼 수 있는 문제였어요. 우리가 앞에 선생님이 실생활에 관련된 문제가 항상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함께 또 나오는 게 실험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실험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5번이 답이 문제였고요. 14번 문제. 유전자 발현의 조절 문제입니다. 원래는 유전자 한 X, Y, Z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하나가 깔끔하게 나오고 이 제거된 부위의 조건만 딱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는 조건이 여러 개인 상태에서 막 복잡하게 풀었는데 하나를 주고 이거에 대한 다양한 조건을 줬다라는 말이 뭔지 이 문제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풀어볼 거예요. 자, 전사인자가 A, B, C, D에 결합할 거야. 그런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니은이 B에 결합한대요. 그리고 리을이 D에다가 결합한대요. 기억과 니은이 A와 C 중에 뭐랑 결합하는지 몰라. 근데 둘 중에 하나랑 결합한다라는 거야. 이렇게 결합하긴 하는데 X라고 하는 유전자가 적어도 2부위에 결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전사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2개가 결합해야 되는구나. 3개, 4개 다 되겠지만. 자, 그리고 이 조건을 봤더니 세포가 X1, 2, 세포가 1, 2, 3가 있는데 이 조건에서 1과 2에는 그 중에 2가지만 지금 전사인자가 발현되었고요. 3에는 3가지만 발현되었고 1, 2, 3에 기억이 모두 발현되어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 표를 가지고 조건을 찾아볼 건데 선생님이 이 관련된 유사한 문제를 수능 완성해서 풀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내가 필요한 조건을 잘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쌤이 이렇게 쓴 적이 있었어.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1, 2, 3의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지를 판단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아예 문제에서 기억은 있다라고 알려줬으니까 기억은 있네. 이렇게. 그 다음에 1, 2는 2가지니까 나머지 하나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는 나머지 2개 찾으면 돼. 그리고 이런 표를 볼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느냐?
제거된 부위가 없을 때의 전사에서 어떤 부위를 제거했을 때 변화가 나타났다면 중요한 부위다라는 의미를 엄청 강조했었거든. 그걸 가지고 얘를 한번 분석해 볼 거예요. 자, 근데 진짜 간단한데 이 포인트를 이제 먼저 찾았느냐 좀 속도의 차이는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선생님 강조했던 거. 제거된 부위가 없는 2는 X가 전사가 돼요. 근데 A, B, C, D 중에 D만 제거했을 뿐인데 2에서 X가 전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거된 부위가 중요하다는 건,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그 제거한 부위가 정말 중요하다는 소리야. 그럼 D가 중요하대. 그럼 뭘까? D에 결합하는 리을이 원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어머, 얘는 리을이 있구나.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 있기 때문에 A랑 D가 사라지지 않아야만 전사를 하는군요. 라고 알 수 있고요. B와 D를 제거하게 되면 D가 제거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전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자, 이번에 볼게요. 이번에 원에서는 D를 제거했더니 그대로래. 그건 무슨 소리야? 리을은 우선 아니네요. 이렇게 할 수 있죠. 변하지 않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중간에 건너뛰고 이거 볼까? B를 제거했을 땐 그냥 전사가 됐는데 B와 D, B를 추가로 없앴더니요. 전사가 되지 않았어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B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얘는 니은이 있고 디귿은 없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기역과 니은, 기역과 리을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전사가 되고 있는데 1, 2 모두 A가 없어지면 아예 전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역이 A에 결합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나머지 디귿이 결국 C에 결합하는 거였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를 보면 이제 좀 알겠지? 선생님이랑 강의를 안 따라오고 해설로 처음 만난 친구들도 이렇게 변화 보면 되는구나 이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면 여기서 동그라미에서 여기 이렇게 변화가 나타났어요. 이건 2개 다 볼 수 있거든. 변화가 나타났다는 건 A와 B가 둘 다 중요하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A는 기억이 벌써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잠깐 홀드해 놓고요. 이걸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여기 변화가 없어. 그러면 A와 C가 없어도 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A와 C는 기역과 디귿이 결합하는 거니까 얘네가 없어도 2부위 이상 결합이 일어나서 이렇게 전사가 될 수 있다. 결국 니은, 리을이 다 있는 거고 디귿이 없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항상 수능 완성으로 많이 연습했던 것들을 충분히 적용시켜 볼 수 있는 좋은 문제 나왔다는 거 확인해 보고요. 기역, 니은, 디귿 보면 기역 A는 X이다. A는 X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 기역은 A에 결합한다. 네, 1, 2에서 A가 없을 때 모두 발현되지 않은, 전사되지 않은 걸 보고서 기역이 A에 결합한다. 맞는 내용이구나 찾았고, 디귿 3에서 디귿이 발현된다. 3에서 디귿이 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만 맞아서 답이 3번인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연계 문제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선생님 총평에서 설명했는데 이렇게 DNA의 2가닥과 거기서부터 전사된 RNA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와도 얘는 유전물질이란 주제보다는 우선 DNA는 아니니까 이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포함한다라고 해서 유전자 발현이라고 하는 주제에 넣은 겁니다. 이번 15번은 연계가 됐는데 심지어 RNA가 조금 더 쉽게 나왔다라고 설명했었거든. 문제를 한번 바로 볼게요. 자, X가 1과 2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자마자 아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보면 인산과 당과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는 게 이 DNA의 기본 단위야.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고요.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인산이 달려있는 곳이 오말단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말단. 3말단 수산기랑 인산기가 만나서 이렇게 반복돼서 끝이 3말단이 되죠. 그리고 여기가 5말단, 반대가 3말단이 된다. 그리고 A와 T, G랑 C 사이의 수소결합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수소결합의 개수가 2개인 애들이 AT 쌍이 돼요. 그 중에 퓨린 계열인 이쪽 고리가 2개 있는 애들이 A가 되고요. 반대쪽이 T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기역은 T라는 거 금방 찾을 수 있고 수소결합이 3개인데 고리가 2개인 쪽은 구아닌, 반대가 사이토신. 구아닌, 사이토신이 된다. 라는 거죠.
염기는 금방 찾고, 그리고 봤더니 그 아래쪽에 둘 중에 한 가닥으로부터 전사된 RNA 가닥 3의 염기 서열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좀 보면 얘가 RNA니까 이 전사된 주형 가닥은 얘랑 상보적인 가닥이겠죠. 그래서 DNA 가닥을 써보면 G, 좀 크게 쓸게요. G, A, T, G, T. 5말단 이렇게 반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찾아보면 되지. 1, 2 중에 5말단을 시작해서 T, G, T, A, G. 여기 1이 있네, 1. 그치? 그래서 3는 1을 전사 주형 가닥으로 이렇게 전사가 된 거구나라는 걸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발현 문제에서 RNA랑 DNA를 연결하는 문제 지금 굉장히 심플하게 나왔다는 거 알고서 볼게요. 자, 기억 보기부터. 가는 5말단이다. 틀린 내용이죠. 가는 3말단 찾아놓은 거고. 자, 다음 니은. 기억은 타이밍이다. 진즉 찾아놨죠. 기억은 타이밍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디귿. 3와 상보적인 가닥은 2이다. 3와 상보적인 가닥은 1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 니은만 맞아서 답이 2번이 문제였어요. 유전단원에서 많이 긴장하는데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연계된 문제. 주연쌤과 함께 수능 완성을 잘 열심히 공부했다면 선생님이 자신 있게 가르치는 이 제주화 문제만큼은 잘 풀었으리라 믿습니다. 유형이 똑같죠. 어떤 가닥을 하나 주고 여러 개의 제한 요소를 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제한 요소를 잘랐을 때 그 제한 요소들의 조합으로 잘랐을 때 어떤 조각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각각의 조각의 염기수가 어떤 숫자인지를 주면서 이 서열을 찾게 하는 거. 특히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하는 곳에 염기를 숨기는 부분까지도 연계가 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좀 연습을 반복해서 한 친구들은 시간을 많이 아끼면서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 35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진 DNA X의 한 가닥이래요. 한 가닥만 알려준 거니까 얘가 35개 염기가 있는 거예요. 전체 염기는 몇 개다? 35개의 염기쌍이니까 70개다. 자, 이걸 좀 기억해보고 얘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우선 강조해서 설명했던 건 요거야. 한 효소로 잘랐는데 두 가닥만 남았을 때는 이 작은 가닥을 보아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26이 여기서 26을 자르는 부분일 수도 있고 여기서 26을 자르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접근하는 게 방법 1. 또 다른 방법. 이 제한 요소가 참 다양한데 그중에서 요 SMA1이라고 하는 친구가 제시될 때는요. 좀 얘를 활용해 볼 방법이 있어요. 왜? 다른 애들보다 너무 심플하거든. CCC, GGG. 똑같은 염기가 3개. 그것도 C, G가 반복되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번과 2번 둘 다 쓸 수 있는데 우선 1번으로는 답이 안 나오게 지금 여기는 문제를 잘 숨겨놨거든. 1번을 먼저 확인하고 여기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6개의 염기쌍을 가지려면요. 2줄에선 13번째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5개 자르고 5개 자르고 3개를 잘라서 이렇게 확인해 볼 거고요. 끝에서 여기서 26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 13번째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여기가 GGATCC여도 잘리고요. GAATTC여도 잘려요. 그러니까 얘로서는 이게 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쪽도 봤더니 성립을 하는가 안 하는가 기억이 G고 디귿과 리을이 GGATCC면 B에 의해서 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후보 위치는 찾았지만 얘로서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찾을 수 없구나 라는 거 한번 확인하고요. 그럼 이거 심플한 거 가지고 찾아보자. 자, CCC가 될 수 있는 곳. 여기 뭔가 C, 디귿 있네. 자, CCC라고 전제하면 GGG가 안 되죠. 여기 아닌가 봐요. 쭉 와보면 여기밖에 없어요. CCC, G, G, G 이렇게. 그래서 S라고 하는 제한 요소가 여기를 잘라내고 CCC, GGG. 니은이 사이토신, 기억이 구아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얘로 잘리는 부분 이거 하나거든. 그럼 전체가 70개니까 이쪽이 10개가 돼요. 그럼 나머지가 60개가 되겠지. 그럼 26과 44는 아니어야 되니까 두 가닥으로 잘리는 제한 요소 B가 SMA1이 될 거고요. 그렇게 잘리는 부분은 10개랑 60개의 염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애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번 찾아볼게요. 니은에다가 다 C를 넣습니다. 그리고 기역에다가 G를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힌트가 중요하게 보이죠? 자, 기역, 니은, GGATCC 여기 있죠? GGATCC 요렇게 해서 B라고 하는 애를 한번 잘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디귿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디귿 AT 리을 C에서 얘랑 디귿 리을은 우선 A랑 T일 수밖에 없잖아. G, C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TA가 되면 잘릴 수 있는 제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디귿이 A가 되고 리을이 T가 되겠구나. 여기도 A, T가 되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잘립니다. B로 잘리고요. 2라고 하는 제한 요소로 여기가 이렇게 잘린다. 자, 그래서 각각의 사이사이에 있는 이 연기의 개수를 세보면 여기가 3개, 맞은편에 3개, 아래 4개 있으니까 10개. 이 사이가 16개가 되고요. 여기 세보면 18개. 여기도 16개가 되고 10개는 찾아놓은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보면 2는 한 군데만 잘라서 염기 DNA를, 이 한 가닥을 DNAX를 이렇게 2군데로만 잘라내네요. 그렇기 때문에 요 A가 2라고 하는 효소가 되고요. C라고 하는 애는 이 스몰 원문자 C는 요 B라고 하는 제한 요소이기 때문에 2군데를 잘라서 총 3개의 조각을 만들어내는구나. 얘가 이렇게 되겠구나. 개수 한번 확인해 볼까? 10개. 그리고 B로는 이렇게 2군데만 잘려야 되니까 16 더하기 18이니까 34. 그리고 16 더하기 10이니까 26이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와 B, E와 S로 자른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만 잘리게 됩니다. E와 S. 그럼 어떤 조각이 만들어지냐? 10개의 염기를 가지고 있는, 34개의 염기를 가지고 있는, 26개의 염기를 가지고 있는 조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 숫자가 이렇게 된다. 근데 주의할 점, 숫자가 똑같지만 만들어진 조각은 대칭으로 서로 반대쪽에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고 보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랑 수능 완성으로 이거 제한 연습하는 법 열심히 연습한 친구들은요, 이거 좀 수월하게 풀었어야 합니다. 점검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보면 기억. B는 ECOR1이다. 이 COR1은 A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린 보기. 자, 니은 3에서 생성된 DNA의 조각 중 10개인 조각이 구한인의 개수가 4개가 들어있다. 4개가 있다. 4개이다. 보면 3에서 B로 인해서 잘린 조각 중에 10개인 곳은 여기죠. B로 인해서 잘린 조각 중에 10개인 곳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G가 2개 보이고요. C 맞은편에 G가 더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 4개 중에서는 C 맞은편에 G가 더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4개가 맞아요. 그래서 디귿, 니은 맞는 보기예요. 근데 아마 G가 3개 있지 않나 하고 여기 C의 맞은편에 G를 놓친 친구들은 틀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디귿. 보면 4에서 염기 개수가 34개인 DNA 조각이 만들어진다. 자, 4에서 34개인 DNA 조각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맞는데요. 그래서 우리 16번은 니은 디귿이 답이어서 답이 5번인 문제였습니다. 복잡도는 충분히 높은 문제인데 우리가 많이 연습해본 유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 풀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계 문제. 선생님이 이 문제 보면서 귀엽다 그림이 이렇게 생각했거든. 이렇게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을 점으로 표현한다고? 하고 봤더니 연계 문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연계를 했느냐? 유사한 유전자 풀의 변화 그림을 뭘로? 개체를 점으로 바꾼 거야. 너무 귀엽지 않니? 근데 확실히 연계된 거 맞잖아. 처음 시간에 따른 변화에 따라서 집단의 개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개체의 표현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냈거든요. 그리고 1, 2, 심지어 로마자, 이 변화 과정 표현한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있는 그림을 표현 방식만 조금 바꿔서 연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좀 새롭게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유전자형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변했느냐를 본 거지. 봤더니 T1에서 T2가 될 때 개체 수가 급격하게 줄었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우리가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데 여기 문장에 적혀 있죠? 원식이에요. 자연재해에 의해서 병목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병목 효과는 어떤 현상의 예시다? 유전적 부동. 예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의해서 어떻게 갑자기 변할지는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잖아요. 예상할 수 없는 변화에 의해서 유전자풀이 변했어요. 근데 하필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애들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거를 선생님이랑 유전자형을 가지고 개수를 한번 써볼게요. 자, T1일 때, T2일 때, T3일 때. 라지알이라서 이 흰색으로 표기된 애들이 4개, 1개,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형이 라지알, 스몰알이어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애들은요. 이렇게 T2부터는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스몰알인 애들은 5개, 3개, 9개로 변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라는 건 이 투라는 과정에서 이 흰색은 흰색끼리, 검은색은 검은색끼리만 교배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이형접합인 애들이 아예 안 만들어진 거지. 이러고 아래를 봤더니 투 시기에 P의 크기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이 적혀 있네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급격하게 개체수가 감소했다가 P의 크기, 집단의 크기는 개체수를 말해요. 개체수가 원래대로 돌아왔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12마리 이 원이 12개씩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 의미구나 확인하면 돼요. 자, 그리고 보기를 볼게요.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자, 기억은 유전적 부동의 한 현상이다. 병목효과는 유전적 부동의 한 현상 맞습니다. 기억 맞고. 자, 그다음 니은. P의 유전자풀은 T1일 때랑 T3일 때랑 서로 같다. 유전자풀이 아예 변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뭐 주황색도 없는데 뭐 이렇게 간단하게 풀었을 것 같은데. 자, 디귿. 유전자형이 라지알인 개체수가요.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많다? T2일 때 1마리, T3일 때 3마리. 그치? 그 디귿 당연히 틀리죠. 또 비율 이런 표현과 또 개체수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1마리, 3마리, 1개, 3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요. 디귿도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아서 1번인 쉬운 문제였어요. 연계 문제였지만 연계 방식이 귀여웠던 문제다라는 거 기억해두고. 자, 유전자 발현, 생명과학 2에서 많은 친구들이 좀 긴장감을 가지고 푸는 문제인데요. 연계 문제입니다. 수능 완성 문제고요. 연계 방향이 명확합니다. X라고 하는 가닥을 주어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1개의 염기가 결실된 경우가 Y였어요. 그리고 Z는 Y가 아니고 X로부터 시작해서 6개의 염기가 결실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6개의 염기는 우리가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코돈을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의 코돈이 되어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하기 때문에 얘는 3의 배수만큼 결실되었다라는 게 포인트야. 자, 그리고 실제 이번에 출제된 문제를 보면 똑같이 X에서 Y가 될 때 1개의 염기가 결실되었어요. 그래서 잘 봐봐. Z는 X로 시작한 게 아니고 Y에서 결실되었는데 2개의 염기가 결실되었어. 그러면 결국 X로부터 Z를 갈 때는 몇 개? 3개의 염기가 결실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3의 배수로 결실되게 되면 코돈 하나가 사라진 것처럼 뒤에 종결 코돈은 그대로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유사성을 가진 문제로 방향이 염기가 명확하게 되었다라는 걸 좀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선생님이랑 한번 주형 가닥이라고 줬으니까 좀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한번 썼기를 바라면서 적어볼게요. 코돈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러나 코돈표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몇 개만 외워두고 문제 풀 때 표랑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자, X의 주형 가닥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전사 주형 가닥이라고 정말 고맙게 말해줬기 때문에 3말단부터 TAC를 찾겠습니다. 3말단부터 TAC 찾으면 여기 있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전사를 시작해 볼게요. X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메사이오닌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3개씩 우선 좀 끊어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 UAA가 되는 코돈이 만들어지겠네요. 종결 코돈. 자, CAC 상대적으로 반대로 가면 GU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만들게 되고요. ACC죠. 트레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ACC, UGG 선생님이 하나 꼭 외우자고 했던 거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들어가고 AAC, UUG죠. 류신입니다. 여기까지는 쌤이 외우자고 했던 것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 다음에 TAA, 반대로 AUU. AU 무언가로 끝나는 것 중에 AUG만 메사이오닌이고 AU 나머지는 아이소류신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 스몰 X로부터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 대문자 X는 메사이오닌, 발린, 트레오닌, 트립토판, 류신, 아이소류신으로 이어져 있는 이 폴리펩타이드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자, X, Y를 찾아볼게. X의 전사주형 가닥에서 한 개가 결실되었는데 세 개가 아니고 세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대. 그리고 한 개의 프롤린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 개의 프롤린입니다. 프롤린은 요 C 무언가이기 때문에 G라고 하는 이 전사주형 가닥에서 염기서열이 필요해요. GG가 될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지. 그래서 GG로 시작하는 코돈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요렇게 바뀌었구나. 그래서 ACT가 또 종결 코돈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한 칸씩이 이 뒤에서 묶이려면 요 CACT 중에 하나가 빠져나가야 돼. 그런데 세 종류의 아미노산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적어봤더니 우선 여기가 메사이오닌 그대로, 여기가 CC로 가니까 프롤린이 될 거고요. CC 반대 GG니까 글리신이 될 거예요. 그리고 종결 코돈이 돼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아미노산은 메사이오닌, 프롤린, 글리신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세 종류밖에 없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기 A가 빠져나가서 똑같이 G, 글리신이 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하나 확인해두고 자, 그래서 빠져나간 애는 A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 보면 Z는 전사주형 가닥에서 피리미딘 계열에 속하는 연속된 두 개의 서로 다른 염기 TC 또는 CT가 결실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만들어진 애가 네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봤더니 TC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두 개밖에 없어. 여기. 그리고 Y를 기준으로 한다면 종결 코돈 안에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 첫 번째 거를 이렇게 빼게 되면요. 선생님 아까 말했지. Y에서 하나, Z가 될 때 두 개, 총 세 개가 빠졌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다시 X의 아미노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 세 개가 이렇게 빠지게 되냐면요. 메사이오닌 다음에 CGG, GCC가 되니까 알라닌이 돼요. 메사이오닌, 알라닌, 트립토판, 류신, 아이소류신. 5종류의 아미노산이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될 수가 없구나. 여기가 빠져나갔구나. 그래서 보면 메사이오닌, 글리신, 프롤린, 글리신, AAA 반대 UU니까 페닐알라닌. 그리고 X랑 똑같은 종결 코돈으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고요. 보기 한번 볼게요. 자, 기억. A는 사이토신이다. A는 아데닌이다. 찾아놓은 내용이고요. 니은. Y가 합성될 때 종결 코돈의 산말단 염기는 아데닌이다. A, C, T이기 때문에 T의 상부적인 A. 맞죠? 니은 맞는 내용. Z는 류신을 갖는다. 자, Z는 메사이오닌, 글리신, 프롤린, 글리신, 페닐알라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네 종류가 되죠. 그래서 류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18번은 니은만 맞아서 답이 2번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심플하게 하나랑 두 개의 위치를 충분히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 보고요.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오랜만에 둘 다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깔끔한 문제로 자신 있게 풀었을 것 같은데 1과 2의 개체수를 봤더니 2의 개체수의 2배래요. 1이. 자, 그리고 검은색과 회색의 몸색을 가지고 있는데 우열을 알려주지 않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네모를 쳐놨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집단 가에서 검은색 몸의 대립유전자 수분의 검은색 몸의 개체수가 5분의 2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걸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얘를 P랑 Q로 그대로 넣어보는 겁니다. 자, 집단가가 1, 2 중에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여기가 검은색 몸이 만약에 우성일 때 첫 번째 방법으로는요. 검은색 몸 A가 우성이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식을 써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검은색 몸 대립유전자는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열성일 때 비교하면서 풀어볼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 두 번째 방법을 한번 풀어보려고요. 이렇게 해서 PQ 구할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선생님이랑 우열과 하디-바인베르크 성립과 상관없이 유전자형으로 보는 거였어. 자, 검은색 몸 대립유전자가 5개래. 근데 얘네가 만약에 우성이라면 A 최소한 이렇게 5개가 되려면 최소한 3마리는 검은색이 돼야 돼요. 근데 2마리밖에 검은색이 아니다라는 건 우성은 아니다 이 뜻이거든. 요 두 번째 방법을 가지고 그러면 A 스타가 A에 대해서 우성이겠구나. 얘는 검은색 몸은 열성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전자형에 따른 어떤 숫자의 비례를 써보면 여기 요 두 가지 케이스가 회색 몸을 가지게 될 거고요. A는 그냥 열성이기 때문에 A일 때만 검은색 몸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검은색 개체가 2마리일 때 전체 검은색 대립유전자가 5개이려면 여기에 2개씩 있으니까 2 곱하기 2를 해서 4가 되고요. 나머지 여기가 1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만족한 집단이니까 여기까지 와서 그냥 EPQ와 Q제곱의 관계가 1대 2구나 이걸 푸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간단하게 나오냐면 요 집단 가는 P가 5분의 1이고 Q가 5분의 4라는 내용이 나와요. EPQ 대 Q제곱이 1대 2다라는 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다시 좀 개체수 정수로 표현해 볼게. 5분의 4와 5분의 1과 5분의 4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개체수의 비가 이렇게 나와요. 얘의 제곱은 25분의 1이야. 그래서 1. EPQ는 25분의 8이 되죠? 8. 5분의 4의 제곱은 25분의 16, 16이 됩니다. 이렇게 정수로 한번 풀어볼게요. 정수. 자, 이 가는 원과 투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어. 근데 봤더니 원에서 검은색 몸의 개체수가 있고 투에서 유전자의 A 스타일 개체수가 4배. 4배래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 그러면 16의 4배. 64가 이렇게 들어가거든. 근데 문제가 원의 개체수가 2배라고 했잖아요. 원의 개체수가 2보다 많아야 돼요. 이렇게 봤더니 25마리밖에 안 되는데 벌써 2는 64마리를 넘게 되죠. 그래서 얘 원이 될 수가 없네.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2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원이 이렇게 됩니다. 유전장이 A 스타인 개체가 4배이기 때문에 여기 8이 있으니까 얘가 2구나. 8분의 2, 4분의 1 이렇게 완성하는 거고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체 개체수가 25라는 가정으로 이 문제를 지금 풀고 있죠. 그 원은 2의 개체수의 2배라고 했으니까 전체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된다? 50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50분의 2, 25분의 1이지. 25분의 1은 5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가 5분의 4겠네. 원에서와 2에서 A 스타와 A의 이 유전자의 빈도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얘는 5분의 4, 5분의 1. 아래는 아까 구한 5분의 1, 5분의 4가 나온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풀고요. 여기 써보면 4대 1이니까 16대 8대 1이 되는데 거기다가 2를 곱한 거니까 32대 16대 2 이런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문제 바로 볼게요. 보기부터 보면 이거는 이제 확률을 구해야겠네. 자, 원이니까 요거 봐야겠지. 자, 원에서 A 스타인 암컷과 임의의 수컷을 교배했을 때 검은색 몸일 확률을 물어봤어요. 자, 검은색 몸일 확률은 무엇으로 구하느냐? A가 나올 확률이다라는 거지. 자, A 스타인 암컷에서요. A가 올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의 확률로 A가 갈 거고요. 임의의 수컷에서는 그 집단에서 여기 A가 있을 확률만큼 A가 전달되겠죠. 그래서 임의의 수컷으로부터 A가 전달될 확률은 5분의 1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이 검은색 A를 갖게 된다. 자, 2분의 1과 5분의 1을 곱합니다. 10분의 1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인 문제였어요.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우리 9월 모평이면은 보통 둘 중에 하나만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곤 했는데 둘 다 된다라는 조건 하에 이 개체수가 원이 더 많다라는 걸로 여기서 가라는 집단이 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걸 한번 기각하면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원, 투의 이 각각 유전자의 대립 유전자 빈도를 구해서 이렇게 5분의 1을 넣어서 10분의 1로 찾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연습해본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해서 딱 답에 가는 한 4단계 정도를 연습해서 딱 완성하는 문제였다라는 거. 자, 기억하고 우리 오늘의 마지막 문제.
DNA 구조와 복제에 대한 내용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원래는 선도가닥이랑 지연가닥 같이 주는데 얘는 좀 새로웠지. 우리가 지금 재밌게 풀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참신에 따른 개념이 아니에요. 항상 풀던 유형인데 뭐가 새롭냐? 딱 하나. 그냥 가닥을 3개를 줬다. 원래는 2개 줬는데 하나 늘렸다. 요 정도지. 그래서 보면 자, 얘가 지금 지연가닥의 주형입니다. 그리고 3가닥이 만들어졌는데 프라이머를 찾으라는 거야. 기억니을 숨겨놨어요. XYZ라고 하는 애가 이 가나다라고 하는 이 가닥의 프라이머입니다. 프라이머는 이 주형 가닥이랑 상보적인 서열이죠. 그래서 얘한테 상보적인 서열을 각각 적어보면 얘는 T, G, C, C가 될 거고요. 여기는 오말단부터 C, C, G, T가 될 거고 여기는 오말단부터 G, G, C, T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2가지로 풀어볼 수 있는데 우선은 우리 여기에다가 바로 이 프라이머가 붙는다라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프라이머가 붙으려면 우선 얘가 이게 3말단이어야겠지. 그리고 이제 5말단에서 새로운 프라이머가 이렇게 4개가 붙을 거예요. 그러면 프라이머는 A, C, G, G가 될 겁니다. 자, A, C, G, G. 여기 Y가 있네요. 그럼 얘가 Y 가 될 수 있겠다라는 좀 설렘을 가지고 한번 볼게. 자, 그 상태에서 Y는 우리 나의 프라이머이기 때문에 이 염기가 12개다라고 되어 있어요. 12개를 잘라보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잘립니다. 자, 그럼 그 뒤에 또 다른 이 프라이머가 붙어야겠지. 그래서 요번에 또 여기로 이렇게 CCGT의 상보적인 GGCA라고 하는 애가 있나? 라고 봤더니 GGCA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X가 될 수 있겠네? 자, 그럼 X가 프라임이면 가겠다. 15개의 염기로 잘라야 됩니다. 자, 15개를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서 여기도 잘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그럼 그 뒤에 뭐가 와야 돼? 나머지 Z가 와야 되는데 GT, GG. 그러니까 CA, CC라고 하는 프라이머는 만들어진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쪽 방향 아니구나. 그냥 바로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반대겠다. 반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가 3말단이 되고 여기가 5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 5말단. 자, A, G, C, C. 뭐가 돼요? A, G, C, Z가 됩니다. 자, 그리고 보면 여기서 이렇게 13개의 염기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또 보면 C, C, G, T 반대로 G, G, C, A라고 하는 G, G, C, A, X가 되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보면 15개를 잘라야 되니까 여기가 되겠다. 이렇게 잘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4개 봤더니 또 되나? 가능한가? 설렘을 가지고 보면 A, C, G, G, O 있다. Y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러면 Z니까 여기가 다라는 가닥. 여기가 가라는 가닥. 여기가 나라는 가닥이 되고요. 이 끝에가 이렇게 3말단이 되겠다. 풀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지연 가닥에 3개의 가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연 가닥에서 3말단 쪽에 있는 게 먼저 합성되었다는 걸 알죠. Y가 붙고 나가 쭉 만들어지고 X가 붙고 가가 만들어지고 Z가 붙고 다가 만들어진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이 상태로 보기 한번 볼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억. 가에서 3말단의 염기는 사이토신이다. 자, 가에서 3말단의 염기는 자, G야. 그 반대는 뭐가 들어가겠어? C가 있으니까 G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에서 3말단의 염기는 사이토신이 아닌 구안입니다. 기억, 틀린 보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나가 다보다 먼저 합성되었다. 나가. 가랑 다보다 먼저 합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가도 다보다는 먼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 자, 다음 딕은 다에서 피리미딘 계열의 염기 개수분의 가에서 퓨린 계열의 염기의 개수는 이제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에서 우리 피리미딘 계열의 염기 개수는 이거 다 반대로 쓴 다음에 찾을 거 아니죠. 뭐 찾으면 돼? 다의 상보적인 부분에서 퓨린 계열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찾아보면 G랑 A를 찾을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되네. 자, 9분의. 자, 그 다음에 가에서 퓨린 계열의 염기의 개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번엔 가의 상보적인 부분에서 피리미딘 계열 C랑 T를 찾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10개. 여기 9개, 여기 10개가 되네요. 네.
1보다 큰 강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디귿까지 맞기 때문에 니은 디귿 맞아서 답이 4번이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1번부터 20번 문항까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보기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도 꼼꼼히 살펴봤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 모의 평가는요. 모의 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한번 잘 점검해보고 수능으로 어떻게 달려갈지 선생님의 총평과 해설 참고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나. 안녕.